법대로 조정욱 변호사 모시고 조정욱의 법대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가는데 일부에서는 저희들이 조국 구속영장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부는 지금 저는 이 감찰 무마 또 개인 비리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입니다. 지금 보면은 뭐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민정수석, 정무수석 다 움직였거든요. 또 예산을 담당하는 정책실의 행정관까지 또 비서관까지 전부 이 송철호, 송병기 라인을 만나서 뭐 공약도 만들고 또 그 표적 하명 수사도 하고 막 이런 게 다 있는데 그 정점에는 대통령이 있었을 뿐이 없어요. 대통령이 초로형이라고 부르는 그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것도 감찰 무마가 대통령 선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대통령 선까지 안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문제 같은데. 그렇죠. 이 사건이요. 아마 이제 문재인이 제일 이게 그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죠. 그렇죠. 사건 중에. 왜 그러냐면 30년 직이고 그다음에 자기 소원이 송철이 당선이 됐고요. 이거는 이제 아예 임종석부터 한병도 뭐 조국 모든 사람이 이호철도 나서서 또 이제 그 후보 단일화에 모든 사람이 이게 총동원된 이런 게 사건이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 증거가요. 보통 이게 그 삼위일체라는데 세 가지가 일치해요. 뭐냐면 이제 물적 증거하고 인적 증거하고 그다음에 객관적인 진행 사항이잖아요. 이 세 개가 일치해요. 뭐냐면 이게 물적 증거 중에 대표적인 게 제2의 안종범 수첩 있죠. 이게 바로 송병기의 일지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이제 뭐 11시에 송병기가 인터뷰하면서 이 수첩은 지 생각을 대충 적은 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육하원칙에 따라 상당히 구체적으로 돼 있고요. 이게 물적 증거죠. 자, 그다음에 인적 증거요. 대표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임동호 진술이에요. 임동호 있잖아요. 근데 임동호가 그때 송철호하고 경선하면요. 임동호가 이길 가능성이 많다. 이게 일지에 나오잖아요. 나오죠. 송병기 업무 수첩에 나오죠. 임동호는 2002년부터 한 번도 울산 안 떠나고 7번 선거나 다 떨어졌어요. 근데 송철호는 5번이나 당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선거는 8번 떨어졌어요. 그렇죠. 둘이가. 근데 경선하면 당심은 임동호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경선에 안 넣어줘도 돼요. 그렇게 그 5번이나 당직을 이탈하고 있으면. 그렇죠. 송철호 같은 경우는. 근데 임동호가 최근에 책 하나 냈잖아. 거기에 보면 캠프에 뭐 3억이 들어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제명돼 버렸잖아요. 제명됐어요. 그래서 이제 불복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토사구팽은 어떻게 보면 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요. 뭣도 모르고 술술 부른 거예요. 처음에 임동호가 조선일보 한겨레 경향하고 인터뷰하면서도 모든 걸 불고 그다음에 검찰에서도 처음에는 술술 불다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도 공범이 돼. 공범이 되는 거죠. 자기도 이게 한병도나 임종석이하고 상의하면 그래서 지금은 뭐 대가성이 없었니 해도 처음에 진술이 오히려 자백이니까 그게 신빙성이 돼 있죠. 이게 바로 인적 증거예요. 그러니까 물적 증거하고 인적 증거 일치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럼 이게 실제 그 일지나 진술대로 이루어졌느냐, 객관적인 진행 사실이 어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지나온 걸 보니까 모든 게 일지 있는 그대로. 그다음에 진술 그대로 진행됐죠. 그렇죠. 이게 바로 삼박자를 갖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요 상당히 그 송철호 이번 주에 아마 소환하고요. 송철호 소환하면 결국에 그 위에는 이호철하고 문재인 이것만 남았기 때문에 상당히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지금 임동호 씨는 계속 그 말을 주워 담고 있죠. 이것이 뭐 오사카 총영사 이런 것이 뭐 선거 불출마 대가가 아니라 그냥 술자리에서 이야기했다. 그리고 다른 뭐 고베 총영사인가요? 고베 총영사도 그 정무수석이 이야기를 했는데 한병도가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뭐 사석에서 했다고 하고 불출마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의 인터뷰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그 임동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병도 정무비서관 한병도가 여론조사 결과를 떡 내밀고 그렇습니다. 부산은 저기 우리가 좀 할 만하고 경남도 그런데 울산은 안 된다. 안 되니까는 그냥 나가지 말고 그냥 다른 자리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선거와 관련해서 후보 매수가 들어간 거죠. 그렇습니다. 후보 매수는 이거 상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제가요 오늘 이렇게 영남일보의 칼럼을 이걸 썼지 않습니까? 거기 제가 3개 주장한 게 첫째 1번 문재인 성역 없이 수사해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제가 주장한 게 검찰 수사 추미애나 정권이 방해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2번이 뭐냐? 2번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인데 2번이 이게 그 과거 정권하고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세 가지 주장이거든요. 과거에요.
과거에 그 김재원하고 박근혜 대통령요. 그때 진박 뭐 간별 어쩌고 해가지고 여론조사했죠. 그것만 가지고도 이제 2년 실형 받았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지금 강신명 경찰청장 있죠. 예. 이런 게 경찰 간부들도 정보경찰 예. 이걸 이렇게 보고했다 해서 구속됐죠. 지금 구속됐다가 지금 재판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하고 형평성을 생각해 보면요. 근데 예를 들어 한병도가요. 그 문건을 딱 제시하면서 형사 판단을 한 전국 판세 분석 문건이죠. 네, 그렇죠. 근데 설마 뭐 공개된 언론 자료 찌라시 가지고 하겠나? 뭐 나름대로 이게 고급 정보 받은 게 따로 있다거나 루트가 민주정책연구원이겠죠. 뭐 따로 아니 이게 여론조사를 따로 뭐 한 게 있다거나 이런 게 있다면 그 자체도 문제될 수 있는 거고요. 아, 그래. 그것도 같은 여론조사네. 그렇죠. 박근혜. 이게 어떻게 여론조사가 됐는지 예, 예. 그것도 이게 한번 규명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고요. 그 돈은 돈이 어디서 났는지도 해보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 정세 판세를 왜 청와대 공무원이 중립을 지켜야 될 사람이 선거에 왜 관심 가지느냐 말이에요. 아니 관여 자체가 불법이죠. 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당신에게 나가봤자 안 되니 그 말은 맞아요. 실제 나중에 김기현 죽이기 공작 안 하면요. 또 송철호 살리기 위해서 공약 같은 거 안 주면요. 그때 15% 김기현이 앞서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게 무조건 김기현이가 이기는 선거니까 판세 분석을 맞게 해서 그러니까 당시 7번 떨어지는데 나가봤자 이번에 8번 또 떨어져. 그러니까 차라리 영사를 하든지 아니면 이게 동서발전 있잖아요. 공격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유했잖아요. 예. 근데 중요한 게 우리 판례는요. 항상 이게 그 회유하거나 아니면 이게 임동호가 자리를 요구만 하잖아요. 예. 요구만 하거나 제의만 해도 그 자체가 범죄는 기수입니다. 실제 그게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지 되냐 아무 안 중요한 게 하더라도. 아니에요. 예. 요구만 하거나 아니면 이게 회유 제한만 해도 그 자체가 이게 범죄는 기수입니다. 예. 따라서 이 부분은 충분히 저는 공직 매수하면요 5년 이하 징역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사건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저기 임동호 씨는 그 이후에 공직을 안 맡았던데 민주당 최고위원 됐죠. 민주당 최고위원은 그때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예, 권역별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동생 임동욱 씨도 예. 동생 임동욱 씨도 그 2016년 총선에 또 출마를 하고 그때 송철호가 무소속 출마했어요. 그래서 뭐 저기 단일화 이야기 있었다가 임동욱이 거절하고 그때 그 때문에 새누리당이 당선됐는데 임동욱 씨가 그 이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임이사로 갔거든요. 이런 걸 공동지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정유라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승마 말 준 게 그게 무슨 공동지갑이에요. 그건 남이고 이거는 이게 형제 아닙니까? 친형제야. 그래서 대신 산업안전보건공단 상임감사니까 이것도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니잖아요. 상임이사.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바로 해유한 거 아니냐. 예. 그 당시에 임동호가요. 재신까지 신청해서 강력 반발했어요. 반발했습니다. 강력 반발. 예, 예. 근데 동생이 이런 자리를 주고 예. 본인도 이게 조금 기다리면 예. 하다못해 이게 오사카 아니면 뭐 다른 자리 있잖아요. 예. 그때 동서발전도 있고 여러 개 제안이 있었잖아. 그렇죠. 이런 게 있었고요.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그 심규명이라고 있잖아요. 김경원 변호사. 변호사인데 거기도 송철호하고 같은 사무실 정우의 대표 변호사거든. 예. 근데 이 사람도 반발해가지고 자리 요구 뭐 이런 게 노잖아요. 뭐 무슨 발전. 예. 뭐 동서발전. 그렇습니다. 예. 따라서 저는 과연 이게 둘 다 임동호 외에 이런 신규명 이런 이제 단일화를 통해서 자리 준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전부 이게 공직선거법의 해유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것도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송병기 일제에 보면은 대통령이 비서실장 통해서 출마를 권유하면서 예. 면목 없었어요. 면목 없다. 그러니까 면목 없었던 거는 그 전에 또 한 번 그 야당 대표할 때 총선 출마를 권유해서 떨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8번 떨어졌으니까 면목이 없어서 비서실장한테 출마를 권유하라 한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은 비서실장이 송철호한테 대통령이 출마를 권유하라고 한다. 그러다 땡? 내가 앞으로 우리가 도와줄게. 그럼요. 이렇게 당연히 했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지시할 때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출마를 내 대신 좀 권유를 해라.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한번 도와라. 했을지도 몰라요. 아,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중요하죠, 그게. 왜 중요하냐? 이 임동호가요, 68년생이에요. 네. 전대입 세대죠? 네. 성균관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임종석이나 한병도는요, 처음에 송철호보다는 오히려 이게 그 임동호를 밀었을 거라 저는 봐요. 근데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이 송철호를 밀어라. 임동하고 이렇게 같이 술 했기 먹고 찍은 때문에 사진도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종석이가 임동호한테 못 도와주고 미안하다. 이런 이게 미안하다는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는 문재인이가 임종석이를 통해서 개입했다는 이거야말로 이게 명확한 증거가 아닌가 이런 게 나오고요. 근데 그 일제에 보면요.
일제에 보면 이게 그 임동호도 한 40분 오고요. VIP도 2번 오거든요. 그렇죠. VIP. 근데 그 임동호가 조사받으면서 봤더니 뭐라 되었냐면 이런 게 놓여. 청와대와 중앙당이 힘을 합쳐서 임동호 자기를 제거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또는 이게 임동호, 그다음 동생 임동욱 있잖아.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예. 근데 가장 제가 중요한 거는 내가 서울에 갈 때 누구와 동행했고 카드 계산한 지출 내역까지 다 기록돼 있더라. 다 기록돼 있더라. 이게 감찰 안 하고 됩니까? 정말 민간인 사찰. 이런 모든 게 일제에 보면 문재인이가 확실하게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 했다 봐요. 첫째, 단수 공천을 위해서 임동호, 신규명이 한 자리 줘가지고 회의에서 단수 공천하고 후보 매수. 그다음에 그 하명수사. 하명수사. 바로 이제 황운하, 김부겸이 통해서도 김부겸이 갔잖아요. 그때 김부겸 통해서 황운하 만나고 해서 이게 하명수사로 김경희 죽이고 그다음에 송철호 원하는 공약 있죠. 김경희가 하려는 뭐 예를 들어 산재병원, 모병원. 이거는 딱 이게 며칠 선거 앞두고 16일 앞두고 그렇죠. 예타 면제사를 탈락했어요. 그렇죠. 탈락시키가지고 물 먹이고 그다음에 송철호는 나중에 공공병원 1월 산재 달에 예타 면제 사업이 됐어요. 그렇죠. 되고 이런 식으로 이게 공약을 통해서 실제 그것만 된 게 아니고 그 VIP 면담 자료 보면 그 외에도 이게 뭐 외곽 순환도로도 면담한 게 됐죠. 그다음에 저는 더 웃기는 게 원전 해체센터 있잖아요. 이게 원래 부산 가야 되잖아 기장에. 그때 울산하고 기장 중앙에 그것도 이게 유치가 일부 된 거고요. 국립대학 빼고는 다 이게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송철호한테는 떡꿈을 주고, 그다음에 김기현이는 때려 죽이고, 그다음에 단수를 만들어 주고, 이런 식으로 이게 문재인이가 다 개입했다. 이게 바로 국기를 흔드는 정말 이게 심각한 범죄 아니냐 이래 보는 거죠. 국회 논란이죠. 예, 아니 그래서 제가 그 한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정청 총동원했죠. 예. 그다음에 그 예타 면제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국비가 5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국책 사업에 대해서 그 현실성, 경제성을 조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 2천억 들어가는 그 사업이었거든요. 2천억 들어간 사업인데 당시 현역 시장 김기현 시장이 추진했던 거를 그 뭐라고 그러지? 자초시키면 좀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다. 그 자초시키면 좀 진짜 자초시켰어요. 그렇습니다. 자초시키고 그것을 약간 변형시킨 울산 공공병원이 송철호가 딱 그걸로 공약으로 내세우니까는 그걸 1차 천리로 추진을 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고. 예. 그러니까 국민 세금이 일단 500억 이상 들어가고 2천억짜리 그 공사를 이걸 또 청와대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 국민 세금을 가지고 장난친 거죠. 예. 여기서 중요한 게요. 꼭 제가 시간이 없으면 해야 되는 게 추미애입니다. 이번에 추미애 청문회하죠. 30일 날. 정인이 16명이죠. 16명 중에 논문 표절한 거 있고 그다음에 남편하고 딸도 있지만 중요한 게 바로 이 사건에 정인들이 많이 나와요. 황운하, 뭐 백운우 이런데 이 사건에 왜 추미애가 중요하냐? 과연 이게 단수 공천이게 청와대하고 추미애하고 공모 없이 당시 민주당 대표였죠. 그렇죠. 공모 없이 가능하겠는가? 그렇다면 이게 청와대의 단수 공천 있잖아요. 이 공작에 추미애도 이용되면 그것도 이게 바로 공범이 되는 거예요. 오더가 내려와서 오더. 따라서 저는 추미애 청문회에서도 이게 엄청난 쟁점이 되고 추미애 의혹도 고소해야 되고 그래서 한국당이 8명 고소했잖아. 근데 거기에 빠진 게 제가 보기에 3명 빠졌어요. 문재인이 고소하고 그다음에 추미애 고소하고 그다음에 한 명 빠진 게 김부겸이를 고소해야 돼. 왜? 황운하를 갖다가 계급 정년 걸린 걸 성지시키 줘가지고 울산에 내려보내서 직접 울산 가서 황운하 만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김부겸이까지 3명을 추가 고소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도 어쨌든 저는 또 말씀드리지만은 그 가족 비리나 감찰 무마보다 더 엄중한 사건이 이 사건이라고 보고 조금 전에 그 서변호 사건에서도 가장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회 문란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지금 아직까지는 이 공공수사 2부에서 조국 수석까지는 안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조국을 넘어서 정말 이걸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좀 출마하라고 대신 좀 하게나 그리고 당신 좀 도와주게나 이 말이 나왔으면은 이것은 그리고 또 그 말이 안 났더라도 임종석이 송철한테 출마하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도와줄게. 뭐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도움이 착착 진행이 됐다면은 이것은 국회 문란이죠. 그렇죠. 그 결론 한마디. 송철호는요. 야 이게 눈이 내릴 때 눈을 막 썰어봤자 눈이 또 쌓이니까 잘 해명 안 하겠다. 근데요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지금 이게 본인도 눈에 치가 죽게 생겼고 태어나지도 못하죠. 정권도 눈에 치가지고 정권이 무너지게 생겼다.
지금 이걸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어쨌든 오늘 그 이제 서종욱 변호사님 말씀 시원시원하게 들으니까 저도 막 기가 확 뚫리는 것 같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